가리지 않았던 노르웨이 베컴. 측면뿐만 아니라 프리킥 활동량, 수비 가담 등 이 다재다능함 때문에 많은 감독들이 노렸던 장미군단 블랙번의 에이스. 2000년대 블랙번 로버스의 흥망성쇠를 함께했던 모르텐 감스트 페데르센입니다. 노르웨이 북부 끝자락에 위치한 작은 도시 바두세. 노르웨이의 위대한 탐험가 아문센이 북극을 탐험하기 위해서 닷을 올렸던 곳이자 물의 섬이라는 뜻을 가진 이 도시에서 1981년 9월 8일 모르텐 감스트 페데르센이 태어납니다. 축구를 하기에는 척박한 환경이었지만 페데르센의 아버지 에른스트는 노르웨이 프로리그를 경험한 수비수였죠. 아버지는 꼭 그에게 축구 선수가 되라는 압박을 주지 않았지만 페데르센이 축구를 좋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었고, 페데르센은 흰색의 유니폼을 입은 반 바스텐을 우상으로 삼으면서 축구선수로 꿈을 키워나갑니다. 원래 오른발잡이던 페데르센은 15세 때 축구 코치인 아버지로부터 왼발을 집중적으로 훈련을 받았고, 이 왼발은 훗날 페데르센이 프로 무대에서 가진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17살이 된 페데르센은 바두세 지역 클럽인 노리드에서 축구선수로 첫 발을 시작을 했지만 팀이 2부 리그로 강등되면서 힘든 시기를 보냅니다. 2000년 고향 바두세에서 800km 떨어진 트롬세에서 페데르센의 재능을 알아채고 그를 영입을 했죠. 2000년 4월 16일 브리네와의 홈경기에서 그라운드를 밟기 시작한 페데르센은 뛰어난 킥력으로 매년 발전되는 기량을 선보였고, 노르웨이 최고의 유망주라는 타이틀이 붙기 시작합니다. 2004년 여름 맨유의 알렉스 퍼거슨 감독은 페데르센을 점찍었고, 아스톤 빌라, 뉴캐슬, 토트넘 등이 눈독을 들였지만 페데르센의 선택은 충분히 기회를 보장받을 수가 있었던 블랙번이었습니다. 이적료는 30억 정도, 거기에 옵션으로 20억을 더 붙였으므로 트롬세 입장에서는 꽤나 좋은 계약이었던 셈이었죠. 블랙번은 당시 첼시로 이적한 데미안 더프의 공백이 빼앗았고, 유럽 북부에서 날카로운 킥력을 가진 페데르센을 지목합니다. 이때 그를 눈여겨본 것은 당시 그레엄 수네스 감독. 하지만 수네스의 블랙번은 전시전 15위로 부진했고, 개막 직후 블랙번은 연패를 쌓으면서 경질론이 강하게 고개를 든 상태였습니다. 수네스 감독이 개막 한 달 만에 경질된 후 마크 휴즈가 오고 나서 한동안 벤치를 달군 페데르센은 크게 신임을 얻지 못합니다. 측면 크로스나 롱패스는 뛰어났지만 짧은 패스, 스루 패스의 약한 모습, 그리고 100%가 준비되어 있지 않다고 감독은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 사이 마르세유가 러브콜을 보내고 노르웨이 언론들은 다시 돌아오라며 기사를 쏟아냅니다. 페데르센은 이에 실망하지 않았고 오히려 이 3개월 동안 자신의 몸을 만들기 시작했으며 자신이 무엇이 부족한지, 어떤 것을 향상시켜야 하고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고민합니다. 그리고 팀 내 두 번째 최다 득점자가 되는 시간은 그리 길지 않았죠. 데뷔 첫 시즌 그가 기록한 골수는 5골. 23살에 빅무대에 데뷔한 이 신예가 사실상 팀의 구세주가 된 것입니다. 전반기 페데르센 없이 경기한 블랙번은 16경기에서 3승밖에 거두지 못하는 강등 1순위였지만 페데르센 투입 직후 기적적으로 15위로 잔류합니다. 2004년 국가대표로 데뷔해 큰 경기마다 능숙한 왼발골을 터뜨리며 국가적인 영웅으로 떠올랐고, 오른발도 곧잘 썼기 때문에 왼쪽의 리세, 페데르센 조합은 노르웨이 축구의 공격을 배가시켰습니다. 2005-2006 시즌 그의 왼발에서 10골과 6도움이 터져나왔고, 금세 페데르센은 노르웨이를 대표하는 선수로 올라섭니다. 특히 2005년 9월 맨유와의 경기에서 2골을 터뜨리며 5경기 무패를 달리던 맨유의 기세를 꺾는 주인공이 되기도 했죠. 게다가 칼링컵까지 천금 같은 동쪽골을 넣어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킬러라고 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맨유전 멀티골을 포함해서 리그 9골을 기록한 페데르센은 동갑내기 제라드와 함께 리그 정상급 미드필더로 주목을 받습니다. 시즌 총 10골과 10도움의 기록은 당시 아스날의 안토니오 레세와 동일한 공격 포인트였고, 이 둘은 EPL 윙어 공동 1위에 오릅니다. 단연코 이에 블랙번 최고의 듀오는 벨라미와 FA컵에서 팀을 2년 연속 준결승에 올려놓은 페데르센이 꼽혔죠. 2006-2007 시즌 특급 도우미로 변신해 적극적인 킬패스를 투입시켰고, 리그 9도움을 올려서 리버풀, 첼시, 아스날 등 EPL의 빅클럽들이 페데르센을 향해서 촉각을 곤두세웁니다. 특히나 페데르센이 4-3-3 전술이나 4-4-2 전술을 모두 소화 가능한 것은 모든 감독들에게는 큰 메리트였던 것입니다. 이때 블랙번은 페데르센 외에도 13도움을 올린 데이비드 벤틀리가 오른쪽 측면을 맡아주면서 리그 7위를 마크합니다. 베니 메카시가 23골이나 혼자 해결해 주었지만 역시 블랙번의 최전방 전력의 두께는 얇았고, 2차례나 러브콜을 보낸 안정환을 데려오지 못한 아쉬움은 컸습니다. 페데르센과 안정환은 2006년
국대 경기를 통해서 첫 맞대결을 펼칩니다. 한편 팬들은 블랙번에 2명의 베컴이 존재한다고 평할 정도로 페데르센, 벤틀리 이 둘은 리그 최고의 윙어 라인들이었습니다. 마크 휴즈 감독 입장에서는 팀의 에이스인 페데르센을 절대 내줄 리가 만무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당시 블랙번은 팀 내 최다인 13골을 터뜨린 벨라미까지 리버풀에게 내준 상황에 팀 내 두 번째 득점력을 가진 페데르센까지 놓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수비 능력이 매우 처참했던 블랙번의 상황을 고려하면 공격까지 포기하기 어려웠지만 메뉴의 퍼거슨 감독까지 그를 베르바토프 하그리브스와 함께 영입 타깃으로 정조준합니다. 2006년 페데르센은 유니폼 이름을 페데르센에서 어머니의 이름인 감스트로 바꾸면서 새롭게 마음을 다집니다. 이렇게 갑작스럽게 바꾼 이유는 노르웨이에서는 그를 오르텐도 페데르센도 아닌 감스트로 불렀기 때문이었죠. 한편 맨유는 훌쩍 노장이 되어버린 긱스의 후계자로 다시 한번 블랙번에게 153억을 제시하며 러브콜을 보냈지만 블랙번은 재계약을 통해서 페데르센의 이적은 없을 것이라고 못 박습니다. 결국 페데르센에서 맨유는 손을 떼 포르투갈 스포르팅에서 뛰던 나니를 영입했고 토트넘은 가레스 베일을 염두에 두며 페데르센 정탈전은 그렇게 막을 내리게 됩니다. 맨시티의 러브콜을 받고 스승 마크 휴즈가 팀을 떠나고 벤틀리마저 토트넘으로 이적하자 페데르센은 이제 팀의 에이스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합니다. 그의 부진에 따라서 블랙번의 성적은 롤러코스터를 타기 시작해 한때 리그 12위까지 떨어지기도 했죠. 2008년 12월 폴 인스 감독이 성적 부진으로 해임되고 샘 알라다이스 감독은 4-4-2 전술에서 페데르센을 중앙 미드필더로 기용하며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둡니다. 2009년 28살이 된 페데르센에게 4년 재계약을 제시해서 블랙번은 페데르센과 인연을 이어갔고 이에 그는 3골 6도움으로 변함없는 팀 내 간판 스타로 활약합니다. 하지만 산타크루즈를 내보내고 데려온 니콜라 칼리니치의 부진은 큰 골칫거리였습니다. 페데르센이 아무리 날카로운 크로스와 패스를 넣어주어도 마무리를 해내지 못한 것입니다. 블랙번의 전체 공격수들이 12골을 넣을 동안 미드필더였던 데이비드 던이 혼자 9골을 넣는 현상이 벌어진 것이죠. 망조가 짙게 낀 블랙번. 페데르센은 분명 전성기에 들만한 나이대였지만 15위로 더욱 순위가 내려간 블랙번의 팀 전력으로는 어려운 경기들을 맞이해야만 했습니다. 페데르센이 팀을 떠나는가에 대한 말들도 많았습니다. 팀의 에이스이자 공격의 천병인 페데르센이 전성기만큼의 기량은 아니지만 리그를 대표하는 윙어로 아직 건재했기 때문이었죠. 결국 샘 알라다이스 감독은 자신만만하게 한 푼도 안 쓰고 공격수들을 임대와 자유계약으로 데려옵니다. 하지만 이는 곧 최악의 선택이 됩니다. 2011-2012 시즌 페데르센은 리그 측면 자원 중 페트로프, 레이턴 베인스와 비슷한 수준인 시즌 66개의 킬패스를 찔러 넣어주었지만 블랙번 팀은 침몰하는 배였습니다. 호일렛 야쿠브 등을 보유했지만 팀 내 최고의 유망주 필 존스를 맨유에게 내주었고 스티브 킨 감독의 축구는 팬들의 마음에 불을 지르듯 지루한 축구로 일관했습니다. 2012년 블랙번은 충격의 강등을 당했고 자신의 클럽이 무너지는 것을 본 페데르센은 축구 인생 중 가장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럼에도 페데르센의 팀 내 헌신도는 최고 수준. 수비에 누구보다 적극적이었던 페데르센은 그동안 누적된 인터셉터 횟수만 500회를 넘어가고 있었고 이는 리그에서 헌신적인 스코 파커와 가레스 베일에 버금가는 수치였습니다. 윙어로만 따지면은 리그 탑. 프리킥이나 코너킥, 스로인으로 인한 도움 개수는 데이비드 베컴과 단 3개 차이에 불과했습니다. 한편 블랙번은 강등을 당했지만 페데르센은 팀에 남는 걸로 가닥을 잡습니다. 나이도 나이였지만 본인 스스로가 팀의 애정이 컸기 때문이었죠. 팀을 강등시킨 스티브 킹 감독은 철밥통이었고 블랙번은 더 이상의 회생 가능성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어느새 33살이 되고 계약이 만료된 페데르센은 블랙번과 작별을 구했고 터키 리그를 1년간 경험한 후 자신을 데뷔시켜주고 키워준 트롬스로 돌아옵니다. 월드컵이나 유로 등 큰 메이저 무대를 경험하지 못했지만 10년간 유니폼을 입고 87경기나 뛴 노르웨이 대표 유니폼도 2014년을 끝으로 반납하게 됩니다. 2020년 이제 39살의 노장이 되었지만 여전히 매년 2,000분 이상을 소화하며 철저한 자기 관리로 황혼의 말년을 보내고 있습니다. 페데르센이 전성기 시절에 활약할 무렵 더 큰 프리미어리그 클럽과 이탈리아 그리고 스페인에서 제안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 페데르센은 후회하지 않아요. 내가 한 일과 성취는 정말 자랑스럽고 행복했습니다. 한 축구 클럽에서 이렇게 오래 머물 수 있는 선수는 많지 않은 것이고 그건 위대한 것이니까요. 프리미어리그 역사의 주역은 아니었지만 그는 블랙번 팬들과 더 나아가서 프리미어리그 팬들을 행복하게 만들어준 선수였습니다. 인생은 얄궂게도 너무나 짧다. 축구 선수로 계속 뛸 수 있는 건 축복이라고 말한 그의 말처럼 이젠 그의 인생에 행복한 일들만이 깃들길 바랍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클릭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이야기에선 작지만